전사님 겨울 공부모임 괴산누리당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그 겨울이 와서 겨울 공부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조희부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서 겨울 공부모임이 시작됐는데 그 진행을 맡게 된 솔매농장의 김용달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4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요. 1월 28일, 근데 아마 설이 있어가지고 1월 27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 27일까지 강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직 그 날짜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모시기로 한 분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중에도 진행되는 중에도 아 이분 꼭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뭐 괴산연합회 사무국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강좌에 모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그 시작을 열어주실 강사 선생님은 용지산의 조희부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을 보내보겠습니다.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를 만났네요. 지난해 처음에 해봤는데 아주 좋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올해도 다시 보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강사 교습에 빛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이제 오늘 나온 거고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또 오셨던 분들 뭐 사고나 몸의 편찮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은 공부도 준비 안 돼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여기 와서까지 준비했어가지고 부실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목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글씨 잘 쓰는 분 나오거든요. 윤동훈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기뻐서 축축하죠. 겨울 공부모임 뭐 안내 이런 거 없이 하고 지난해 좀 복습도 하고 그런 얘기를 자리를 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얘기도 대화도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책상 이런 게 이래서 좀 그렇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든지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여기 문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 압축하면은 뭡니까? 문장은 긴데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살까 긴데 압축을 세 가지로 하면은 어떻게 살 것이 나옵니다. 나. 또 세상 사는 것 세 가지. 나머지는 수식어거든요. 나와 세상과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산다 이러니까 나는 세상을 산다. 삶을 산다. 짧게 한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잘 이상하다고 돌아보고
또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한문 공부한 어른들은 그걸 체라고 합니다. 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용, 체와 용 이렇게 얘기해요. 체라는 건 그 실체. 그 다음에 그 작용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기능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나라는 그 실체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흐르는가.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그 세계의 실체.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는 이제 용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세 가지를 잘 살펴서 잘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약간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불교에는 답변을 딱 명쾌하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아 나라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예? 무아라 그러죠? 재행무상 제법무아 모든 법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현상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법이라는 건 여러 뜻이 복잡한데 모든 존재는 없다 이렇게 없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알아들어버리면 먼저 완전히 도사인데 우리가 거절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고 어떻든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세상 세계라는 것도 엄청 복잡하고 넓고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라든지 그 작용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세요. 산다는 것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생각을 골똘 하는 것 같은데 산다는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나서 죽는 거예요. 나서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태어나서 늙어서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는 그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거는 뭐 오답이 아닐 거야. 산다는 건 태어났어. 그거는 시간을 죽는 건데 그거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숨을 쉬어요. 숨이라는 건 대기니까 이거는 하늘을 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대기. 우리가 대기라든지 이런 거 하늘을 그런 걸 하늘을 옛날 사람 하늘을 해요.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먹는 곡식 이거 먹는 거는 다 땅에서 나와요. 땅을 먹는 거예요. 땅을 어머니, 하늘을 아버지. 네? 한자로는 건, 땅은 곤. 땅은 이게 서양에서도 땅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히랍 신화에서.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마시고 땅에서 나오는 또 그런 곡식을 음식을 먹고 사람과 어울려서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천지인이라 천지인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식구제 하러 가면은 스님들이 목탁들이 얘기하는데 한자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 꼭 하는 게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약일편 부음기 한자로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래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부운기멸 보듯이 생사거래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이 뜬구름 같다. 49제에 어울릴만 하시죠? 네. 그걸 거기서 들으면 확실히 느낌이 강하게 온다고. 복탁 소리 함께 절에서 조용하게. 저도 49제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시로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도 똑같아요. 누구도 돌아가면 누가 뭐 불교식으로 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건데 그때는 들을지 못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아프고 이러면 이 분명한 사실을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부대끼는 살고 싸우고 볶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서 죽고 사는 과정은 이렇게 구름이 일어났다 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는 우리 전부 나라고 하는 자기를 나라고 나라는 하는 게 뭘까요? 뭐가 나옵니까? 우선 제일 첫째로는 이 몸뚱이가 나오는 거죠. 몸뚱이. 이 몸이 나지. 몸이 나지만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좀 나라고 하거든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거 말이야. 이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게 있어요.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가요. 이 몸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뭐 여기 여러 가지 세포도 있고, 몸에 여러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요새 이제 뇌과학, 신경계, 뇌신경과학이 엄청난 첨단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라든지 뭐 나라고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막 구체적으로 부인은 이런 생각은 어디서 일어난다? 뇌 어느 부분에서 설명 좀 들어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어떤 물질이 그렇게 했는데 나라는 생각이 되는 데는 우선 감각이에요. 감각. 이 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알고 그다음에 피부의 촉감을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이 나라는 인식하고 또 다른 어떤 물체도 인식을 하고 감각, 우리 오감 작용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신경계를 타고 들어가서 뇌에다 전달이 됩니다. 뇌가 전달이 되면 뇌가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정보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컴퓨터로 말하면 새 정보가 이제 입력되는 겁니다. 클릭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 봤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이 음파를 타고 공기의 음파를 타고 가서 1초에 340m를 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지고 이 귀에 있는 신경을 타고 뭐 달팽이 관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신경이 뇌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뇌도 요 이제 귀에서 들어오는 신경회로를 담당하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딱 정보가 들어와 입력이 되면은 그 전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먼저 정보 하고 이래가지고 이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해서 아, 저 얘기가 무슨 얘기다. 뭐다, 뜻이 어떻다. 말소리가 좋다, 나쁘다. 말이 맞다, 틀린다. 뭐 이상한 얘기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하면은 반응, 마음에서 반응이 아, 좋다. 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돼. 저 얘기를 싫다. 뭐 이상한 저런 얘기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반응이 심하다면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반응이 심하면 때릴 수도 있고, 네. 그 반응이 나오고. 그런 작용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 현재 뇌과경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불교에서 이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불교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걸 뭐냐면 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수상행식.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해요. 색, 수상행식. 5가지를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온. 5 덩어리를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게 지금 뇌과학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불교에서는 옛날에 이미 그런 색, 수상, 행식 물체라는 게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감각기관이 그걸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면 정보가 입력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는 식이래요. 식. 수상행식. 그런데 그때 안식, 이식, 비식 눈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 입력, 귀로 들어오는 정보 이런 걸 다 그때도 구분해놨어요. 불교 그 이론은 옛날에는. 근데 지금 돈 하면은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뇌에서 작용한다. 이런 게 다 지금 이제 막 촬영을 통해서 뭐 CT 무슨 작용 내려가지고 촬영을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판단하고 비교 분석. 비교 분석한다는 건 그 전에 입력된 정보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보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든 좋다. 그걸 불교에서는 쌍타를 행. 행이라는 것이 쌍타라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행자인데 갈 행자인데 행동하는 그 전에 행동하기 직전에 마음작용을 행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쌍타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마음 먹는 것 말이에요. 마음 먹는 것. 반응. 여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행동하기 직전 단계 뭘 행위라는 거예요. 직전 단계. 그거까지도 행위로 이제 연결을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예? 이게 비교 분석하면 괜찮은데 내가 마음을 먹어버리면 저건 나쁜 놈이다. 아마 서로 한번 봐줘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그건 벌써 이제 뭐 죄를 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하고 막 자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벌써 간합한 거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난 그게 무서워서 결혼했어, 진짜.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정신작용, 이게 사람이라는 나라는 거는 이 몸뚱이의 감각기관과 바깥 사물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 우리가 그걸 이제 소위 마음이라고 보죠. 마음이라고. 몸과 마음. 마음이라는 건 무슨, 뭐가 마음인지 모르겠죠? 마음이 뭐지? 여러분 진짜 몰라요. 몸이라는 뭐, 따르지만. 마음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그런 감각작용. 이런 분별,
분석 작용, 그 다음에 의지 작용, 그 다음에 정보가 입력되는 단계, 그런 걸 좀 합쳐서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그건 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가 옛날에 사람은 뇌가 어떻게 작용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건 뇌의, 마음은 뇌의 작용이에요. 이제 뇌를 넘어서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그건 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유심론, 마음이 뭐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또 유물론, 물질밖에 없지.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현대 뇌과학은 유물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신경을 타고 뇌에 들어가면은 뇌가 이런저런 판단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물질도 특히 우리 신경계에 올라와서 뇌 속에 일어나는 것은 전기화학적 작용입니다. 전기적, 신경을 타고 올라오면 주로 전기적 작용, 전기가 약간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면은 뭐 좋아하는 얘기 들면은 뇌 안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나, 뭐 우리가 뭐 안도르핀이 생긴다는 걸 들었죠. 뭐 세로토닌은 어떤 거냐면 화학 물질이 뇌에서 작용해서 이게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나 뭐나 마음속에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거의 유물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글쎄 이건 또 뭐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결론지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보는 눈이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넘어선 그런 전기화학적인 작용을 넘어선 마음을 넘어선 어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서 정말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은 그런 몸과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자학에서는 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분이 있겠으면 퇴계 이황이나 이율곡은 이기론거든요. 이기. 주리론 이황입니다. 이황. 이 퇴계는 주리론. 이가 주다. 이라는 거는 마음이, 정신이 별도로 주다. 기라는 거는 물질,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리론, 주기론, 또 절충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지금 뭐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지금 불교에서는 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원효대사가 뭐 저 의상대사하고 자전하고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어디 저 묘 무덤가에 자다가 해골바지에 물을 먹고, 밤중에는 해골바지 모르고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바지 물을 먹어가지고 그때서 구역질을 나고 이래가지고 하하,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야. 당나라 유학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오고 의상대사를 갖다 냅니다. 그건 일체 유심조를 모든 걸 마음이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법은, 모든 현상은 식에 의해서, 식은 심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역을. 정보. 모든 건 정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새 최첨단 과학 기술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라는 거예요. 3D 프린터.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그거를 만드는 물질을 넣어주면 물품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로 물건이 거기서 나와버려요. 공장에서 그 3D 프린터를 가져오면 바로 공장이 되어버려요. 정보가 물질로 구체적으로 변해버려요. 우리가 저 복사기 종에 복사하는 건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한땀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미국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권총. 대부분의 물품은 앞으로 3D 프린터로 자기 집에서 그거 하나 보면 필요한 물품을 다 만든답니다. 그런 정보가 물질을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원료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하고 동시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토나 넣고 이제 종이 프린터만 글자가 나오는 그거하고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쪽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정보다. 정보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만부무식 불교에서 얘기하면 좀 비슷합니다만 이런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사라지는가. 우리 몸과 마음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서 이래저래 작용하고 하다가 왜 아까 사물하고 이래 상호작용하다가 결국 어느 때 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 그렇죠?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론에 의하면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뭐 100몇십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빅뱅이라는 건 대폭발인데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플레이션, 여기서 인플레이션 하는 거는 급속 팽창을 얘기합니다. 급속 막 수억만 분의 1초 동안에 확 팽창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우주가 팽창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팽창. 별과 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모든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풍선을 보고 보면 풍선 안에 어떤 그 안에 점이 있거나 풍선 바깥에 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모든 방향에서 멀어진다. 전방에. 그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주는 그때 대폭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또 싹 오므러든다네. 이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어떤 또 다른 이론도 이게 지금 현재는 통설입니다. 통설.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체는 지구에서 30몇 년 전에 바닷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태어나고 요새 이론 제가 한글 배울 때는 딴 이론인데 요새 생명체가 바닷물 속에 이 끓는 물이 솟아오는 데가 있어요. 열수공상이라는 게. 바닷물 속에서 이제 우리 화산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기에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는 없는 생명체가 있어요.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해서 바닷속에 퍼지고 또 지구상 바깥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그게 한 30몇 년 됐다는 건데 우리가 나아가 여기에 있게 된 것도 현재 과학 이론에 의하면 그때 바닷속에 어떤 화산 폭발도 뜨거운 물이 계속 솟아나와요. 바닷속 온천이라는 상황인데 거기서 솟아난 데서 생명체가 나와요. 그것이 바닷속에 퍼지고 바닷속에서 또 육상으로 올라오고 그 중에 나한테까지 연결돼요. 생명이 중단 없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기까지는 그 모든 전 시공간적인 과정이 응축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림이 있었으면 나는 존재는 없어지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명계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어져. 공간적으로도 그런 모든 것이 우주 빅뱅부터 생겨난 이런 것이 나한테 응축되어 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진화에 의해서 왔다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옛날 그 바닷속에 단세포 때의 그런 정보도 다 들어있다고 머릿속에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생명체가 우리 애기가 태어나는 것도 양수에서 시작해 태어나는데 그거는 바닷속에서부터 그런 저런 진화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되풀이, 압축해서 되풀이. 수십억 년을 걸친 거를 압축해서 되풀이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납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건 시간적으로 그렇게 우주 빅뱅 대폭발적으로 해서 시간 그때부터 공간적으로는 그때부터 생긴 여러 가지 모든 원소를 해서 내 몸속에 있어가지고 정보도 아까 말한 유전 정보도 그때 경험 이런 것도 다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르는 있잖아요. 그런 시공간적인 모든 것이 응축되어서 나라는 거다.
나뿐만이 모든 생명이거든. 생명체가 다.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이건 뭐 좀 다른 설도 또 있고, 제가 또 이거 보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종합해서 대충. 그래서 우리가 서정주 시인이 뭐 국가옆에서 한 송이 국밥부터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석적새는 풀고 석적새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바닷속에서부터 그렇게 예? 뭐 먹구름 속에 천둥국을 치고 그 부분 한 부분을 앞쪽에서 시켜도 된다고 이 하나의 생명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전 우주 공간 놀이하고 연결되어 태어난다. 모든 생명이 귀하다. 이거는 뭐 당연히 생명권을 어떤 물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체든 산다는 것이든 이런 것이 이렇게 흘려서 변화하는 것은 우주 전체 사이의 그런 에너지, 물질 이런 것이 하지 정보에 의해서 지금까지 엄청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는 과학 이론을 통해서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뭐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이러면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는다. 어? 몇십억 년 전부터 내려온 이런 과정을 확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라는 거는 아, 이렇게 엄청난 뭐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속에 얽혀져서 있는 것이 다구나.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해서 아니고 한순간에 딱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한꺼번에 한번 도통 해보려고 좀 뭐 여기 뭐 저기 쫓아다니면서 좀 해보는데 꾸준하게 안 하고 또 술 먹다가 하면 또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무의당 선생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풀 촉사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고. 저 불교 전전에도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시방세계가 있다. 인미진주 황시방.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화학적 이론으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든 뭐 한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독립 고정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전체 흐름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한테 막 hit쳐주고 괴로움당하고 그래서 뭐하다 이렇게 선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다. 이 나라는 거, 이 내 몸뚱도 얘기하자면 고정불변된 실체는 없다. 그런 거죠. 고정불변된 실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 연결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의 개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 눈이라는 게 워낙 보는 거, 이렇게 듣는 오감이라는 게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제한적으로. 우리 눈은 가시광선 뭐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적외선, 자외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그 말주노초 파남보 그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소리도 우리 귀에 뭐 몇 데시벨부터 몇 데시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저 개나 동물의 이거는 각각 달라요. 또 우리가 못 듣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게 못하는 거예요. 동물마다 그 관계.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이 전체 우주 현상이나 나와 둘러싼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고 있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것만 가지고 나라든지 우주를 파악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저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는 게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게 나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와는 마하르시에 책을 별도되어 놓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화두라고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선종에서 하는 화두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을 하는 건데 그걸 화두라고 그러는 화두. 그 중에 이목구라는 게 제일 유명한 화두입니다. 이목구. 이목구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한자로 시신말하는 나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공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게 이 세상을 사는 주체도 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그 주체인 나라는 것이 진짜 도대체 뭐 이걸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럼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 세계, 우주, 자연 이런 걸 세계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우주라는 건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 현대 과학의 통설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현대 과학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가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우리 은하 단위는 은하 단위. 그 안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저 태양계의 이런 위성 중에 하나인데 태양의 위성 중에 뭐 수성, 금성 이렇게 돼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죠? 뭐 목토, 천해명, 목성, 토성, 지구. 그 중에 이거는 태양으로부터 수금지 세 번째, 태양으로 가고 세 번째 위성입니다. 행성. 그렇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까 말한 대로 태양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또 은하, 우리 은하단, 또 뭐 은하계. 그거는 또 우리 우주고. 또 다른 우주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중무진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뭐 천체 망원경이든 우주 공간에 뛰어오는 허블 망원경이든 또 이론적으로 하는 이론 물력에 있거든 사람들이 관측 추론한 겁니다. 사람들이 현재 우주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결국은 그 우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측하고 보지 않으면 우주가 그렇고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관측하고 보는 자와 그 객체의 대상과 관계 속에서 우주가 있는 그런 점에서 또 주체도 중요합니다. 관측자가 없으면 관측 대상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깥의 우주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불경을 자꾸 인용해서 잘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과학적 이론은 좀 그렇다 하고 불교에서도 이런 걸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오온도 설명했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많았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상당히 힘든데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색불이공 다들 봤죠? 색불이공 공분리색 색적 시공 공적 여기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색이라는 거는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 색이라는 건 물질을 우리가 보통 눈으로나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물질을 그걸 색이라고 해요. 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색은 물질. 인도 발료로는 루파라고 해요. 루파. 색은 홍과 다르지 않고 홍이라는 건 홍중입니다. 흑홍. 이 물질이 흑홍하고 다르지 않고 물질이 곧 흑홍이고 흑홍이고 물질. 이거는 우주에서
우주의 대부분의 공간이 우리가 아는 별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은하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 우주 전체의 질량의 한 10%가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우선 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콩. 비어있는 상태. 그걸 영어로 다크 메탈, 암흑 물질,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뭐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4%만 가깝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계산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암흑 물질로 가버리고, 또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체가 태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후공이 우리가 뭐 물질과 다르죠. 물질들이 또 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계는 모두 허망하다. 허망하는 게 막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뭐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성 같고, 이거는 건강경에 있는 이 현상계를 설명하는 묘사해 놓은 묘사. 그렇기 때문에 막 이 물질이 허공으로 변했다가 허공이 또 물질이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델이 있는 것은 순간순간 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도깨비 같고 뭐 번개 같고 이성 같고. 우리는 나 스스로도 이렇게 절실하고 이 세상도 절실하고 구체적으로 도저히 부정되지 않을 수 없는, 허망하지 않으나 너무나 또렷한 그런 것이지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실체가 그렇다. 우리가 시간을 좀 비교보면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나라는 것과 이 세계라는 건 실상 현재 우리가 느끼고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나와 그런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실체 우주적인 우주의 한살림은 우주의 일원으로서 또 뭐라 하나죠? 우주의 일원으로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선배들 뭐 김자 선배나 또 모야선이나 최혜성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제 앞쪽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주 생태의 일원으로서 우주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까 뭐 계속 후공이 됐다가 생겨났다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뭐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정도 그 정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막 에너지가 순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뭐 지금 인도의 힌두교 사상, 그것도 불교라는 게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우주 세계는 시바 신이 추는 춤에 불과하다. 시바의 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춤을 추는데 거기 우리는 뭐랄까 뭐 옷깃에 붙어있는 그런 먼지 중에 하나이죠. 우주의 춤이를 흘러가는 그 흐름의 한 부분. 우리가 강물이 도로에 흘러간다면 강물은 거기 어느 부분이 어떻다. 물론 뭐 수소, 원자 이런 거는 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그 강물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그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뭐 책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어느 정도 뭐 깨달은 게 몸으로나 세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물론 이제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몸으로 느껴져서 체득이 되는까지는 또 여러 가지 뭐 수련도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시바에 춤이든 강물에 흘러서 흘러가는 흘러서 그래서 제가 모든 강변 노래를 좋아합니다. 흘러서 가보라.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런 전체 우주 생태계 이름으로서 그 흐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또 뭐 먹고 이렇게 또 배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저 우주의 물질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하고 흐르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있는 그 흐름 속에 이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주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게 연결된 속에서 하늘, 땅 이런 기운이나 그 사물을 먹고 또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요.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살아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상황과 우리 사회적인 상황 이렇게 그것이 구분되지도 않고 안에 연결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를 지금 이거는 저도 이런저런 책을 보고 또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뭐 비파사나도 보고 참선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옛날 고전들도 보고 이런저런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전체 이 우주 흐름에 우리가 좀 약간 따뜻할 때 숲속에 들어 햇빛을 쬐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그런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전체 햇빛 그런 속에서 그냥 그런 잠시 그냥 문득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지만은 늘상 그런 걸 느끼고 그렇게 알고 하지는 못한다고. 우리가 강좌를 시작하고 또 배우며 산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자 학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 강의 듣고 책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듣고 책 보고 배우고 하는 거 이런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딪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농사 짓고 사는 직장인들이 거기서 구체적인 일을 부딪히면서 깨우치고 뭐 이렇게 실망도 하고 뭐 회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체득이에요. 체득. 그래서 우리가 책 속에 진실 진리가 책 속에 진실 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책 속에 배우는 것은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배우는 이런 건 좀 질이 떨어지는 거다. 일상할 수가 혹시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부딪히면서 깨닫고 하는 조금씩 깨닫는 게 큰 것도 있지만 조금씩 깨닫는 게 있거든요. 순간 다 좀 깨닫는 거니까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거기서 배우고 그것이 첫째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한때 저 농민들 모아놓고 강의를 많이 하고 전국에 파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농민이 왜 못 사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정부하고 싸워야 된다,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가지고 좀 이론도 보니까 역사도 운전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농민이 잘 할 것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때는 농사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시험도 많이 안 하고 뭐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사 일을 좀 어릴 때 해보고 이러니까 얘기 들으면 강강 졸리더라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서울에 한산중공 강의를 하는데 농업기술진흥관 정산이 거기 갔는데 이 양반을 다 갖다 이래 복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뭐 강의 사람인데 이러네. 나중에 마침 물어보니까 앉아있으면 졸려서 계속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분이 보원에 백록동에 이철이시라. 네. 그래서 그런데 책 보고 하고 이론적으로만 나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나와냈거든.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자꾸 듣고 배우고 나도 모른 새 알게 되는 나도 모른 새 그런 거. 그래서 공자님도 실천하고 행동하고 희망이 남고 힘이 있으면 그때 공부하라. 책을 가지고 공부하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래도 희망이 남고 뭐 힘이 있으면 공부하라. 실천 행동을 안 하고 창만 보고 이런 거는 곤란하다. 이웃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엄청나게 많지요. 그 다음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책이나 다른 사람 말에는 여기에 쏠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그걸 옳은 건 있지만 그걸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주체적으로 생각해봐요. 정말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진리인지 내 삶 속에 비춰서 나한테 옳다고 뭐 와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 이것도 또 요거에 대해서 공자님이 하는 말씀. 배우는데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막 막힌다. 남한테 배우고 책 보고 이렇게 배우는데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면 막 막혀요. 잘 몰라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만 하고 뭐 책이나 남한테 안 배우면 위험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지 혼자 생각만 하고 또 남한테 배우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 속에 비추어 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뭐 지 혼자 생각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책에는 뭐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걸 배워서 조화를 판단해서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 뭐 귀농한 분들은 귀농학교도 많고 뭐 선생님도 많지만 우리 이웃에 농사나 뭐나 살아가려면 모범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이 농사진다고 와서 우리 동네에 제 선생님 두 분 계셨는데 아주머니까지 하면 이분 보고 돌아가시고 이래서 참 답답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좀 먼데 사람한테 묻는데 우리 경동회장한테 묻거나 이동호한테 묻거나 또 가파오에 또 우리 이재호 이영진을 묻는데 전에는 그 동네 앞 바로 살아가지고 그 양반 하는 거 따라보고 따라서 하면 되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운 데 선생이 없어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닌데 가까운 이웃의 선생을 두어야 돼요. 그게 제일 가까운 열 만나면
가까운 이웃에 배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먼 데서 낸 것도 있고 옛날 사람 중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과 먼 데 사람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런 걸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서 이런저런 뭐 잡다한 지식을 주워 모아가지고 재난으로 얘기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이런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지금 눈, 귀, 코, 입, 또 이런 촉감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는 어쩌다가 책 보면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계가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꾸 일어난 반응하는 거라든지 버릇된 거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침 저녁 기도하라 그러고, 저는 잘 안 하긴 안 합니다만 어떨 땐 가끔 하는데, 오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게, 또 저녁에는 와서 그걸 생각이나 말과 행위로 또 할 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중에 버릇된 것을 그 중에 버릇된 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거 있어요. 천주교 기도. 그것도 아주 참, 이 버릇된 게 참 곤란하거든, 그죠? 버릇된 거는 그냥 생각도 없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좋은 버릇은 좋지만, 안 좋은 버릇은 뭐, 그리고 저도 비파사나요 프로들이 지난번에 취하셨지만, 거기도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잠자기 전, 일어나면 2부 전에서 5분씩 누워서 명상을 하라고요, 누워서. 숨으로 하든지, 숨이 들렁달렁하면 누워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1시간 자기 전에 하는데, 우선 잠전에서 5분씩 자기 전에는 일어나서 하는 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일을 하는데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어떻든 그런 뭐 기도문을 하든지 자기 시으로 걸 하든지 자기 자신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어떤 것을 갖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대로 오감이 느끼는데, 또 우리가 그냥 기억에 저장된 대로 나쁜 버릇이 들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내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해줄 분이 옵니다. 이병철님이라고 해서 생활 수행 얘기인데, 이분이 이런 것 저런 걸 또 정리를 잘하고, 또 동학에 있는 얘기 이런 걸 해서 토를 잘 들고, 그 중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해서 늘 계속하면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하루 1년 쌓이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나 뭐 사물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그때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죽어서 천당 가는 이건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저희 아버지는 공자 뭐랄까 약간 유학자까지는 안 돼도 유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생. 농사도 지금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절에서 이제 아침 예불하고 뭐 불경하고 이런 하듯이, 그래도 아침 일어나면 뭐 동의보험은 있습니다만 이래저래 마찰하고 보이고 하고 이빨을 딱딱 봐주세요. 그 박지원의 양반제도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반을 돈 주고 샀는데
그럼 아침에 나서 이빨을 부딪혀야 되고 막 가설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도저히 양반 못하겠어요 물리겠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옛날 사람은 공부한다면 다 외워요. 전부 다 외워요. 대학, 논어, 뭐 중요한 이름을 싹 끝까지 외워요. 아침에 그걸 뭐 어디까지 외우신지 모르는데 한 외워요. 다 외워요. 외우지 않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뭐 그러한 것도 저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걸 하든 저런 걸 하든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서 일상생활을 계속 지켜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늘 하던 대로가 아니고 다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또 이제 감각기관에 자기 자신이 형성되고 또 어떤 감정들이 또 생겨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커오르는 과정을 우주와 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을 겪으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변화할 때 어떤 작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계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어떤 계기를 어떤 배움들을 좀 이렇게 겪으시면서 크게 좀 깨달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깨닫지 못해서 그것밖에 얘기 못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일하는 순간이든지 또 아까 우리가 자연 이런 것은 참 제일 서성이니까 혼자 산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장소에서 햇빛을 쫙 받으면서 이렇게 기온에 녹아 있으면 뭔가 그야말로 우주 생태 이론이라고 한 걸음에 부분이는 조금씩 느낄 때가 있는 거지 크게 깨달고 확 열리고 이런 그래서 우리 무의동 선생도 뭐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을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뭐 가까운 이웃이라고 가까운 이웃에서 선생을 하는 건데 이거 자연 가까운 우리 시골에 사는 경우는 그런 뭐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혼자라도 조용히 느끼고 기운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통해서 우리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뭐 그런 게 조금씩 있다고 봐요. 그 일에 몰두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일 자체에 몰두하면 생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뭔가 조금 느끼는 게 그런 거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런 게 된다고. 단순한 반복 노동을 하면서 단순한 반복 노동을 계속 몰두해서 하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삼매입니다. 삼매. 정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그걸 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이렇게 영혼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럴까? 그거는 꼭 절에서 앉아서 참선하는 식으로 하거나 뭐 밑바사나 한쪽에서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단순한 반복 노동 그걸 계속 해서 그렇게 몰두함으로 잡념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의 합의랄까 그런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열심히 해서 반복 노동해요. 그런 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오래 한 분들은 뭔가 풍경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동요하지도 잘하고 우리 시골에 공부 안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넓고 책을 안 봐도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것도 처음. 내가 우리 작곡에 농사짓는 몇 년 동안 실패를 많이 하고 제가 위로하고 이래하고
되면 잘 되겠지. 그렇게 막 그걸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그런저런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자연 속에서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쌓아온 이런 내공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농사일도 그렇게 잡념 없이 일 자체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에도 그 자체에 몰두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런 걸 또 마음을 뜻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뭐랄까 자책할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좀 사람이 좀 품도 넓고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된 것도 아니가지고 나도 속상하고 막 남이 미워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뭐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 우리 정도에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다시 또 해보자.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힘을 뜯어줘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사람은 누구나 부처라네. 누구나 원래 내가 악마인데 노력해서 부처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부처가 되어 있고 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뭐 이래 좀 돼가지고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희망을 가지고 또 하다 보고 이나 그렇다고 용기까지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또 뭐 불교식으로 하면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고 좀 느긋하게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굳세어 쉬지 않는다. 이것도 공면이고 훈자는 자중자의 자각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아까 온 우주가 응축돼서 나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나 꿈에를 풀어놓고 이러니까 내가 귀중한 사람이에요. 뭐 부모 자식 같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정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참여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이제 농축이 돼서 나타나는 게 귀중한 내 자신이 귀중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나를 모욕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는 겁니다. 네? 나를 내가 스스로 먼저 업신적인 이후에 남이 나를 업신적인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하게 세게 돼서 쉬지 않고 하다 보면 뭐 10대 또 쉬어야 되지만 술 같은 걸 먹어야 되지만 또 일어서서 되니까 설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크게 깨달을 이런 거는 아니 좀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한 2달, 3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또 이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하는 과정에 좀 참고를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까. 그런데 저도 잘 못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강조해서 해보래요. 그 말씀 중에도 등장을 했지만요. 다음 주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이병철 선생님이십니다. 생활 수행과 관련한 그런 말씀들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인데요. 7시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혹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